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대전의 한 여고생이 모텔에 감금된 채 또래 일당들에게 집단 폭행 당했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범행 장면이 SNS로 생중계됐는데 경찰 수사 결과 20대 남성을 포함한 4명이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도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4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을 6시간 넘게 감금한 채 집단 구타와 성범죄까지 저지른 10대 일당 5명. 당시 범행 장면을 자신들의 SNS로 실시간 중계했는데 이들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더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해 일당 5명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4명이 SNS로 범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본 게 드러난 겁니다. 4명 중 3명은 10대 청소년들이었고 나머지 1명은 이들과 알고 지내던 20대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4명 중에 성인이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현장에 없었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4명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은 영상이 저장되거나 외부로 유포된 기록은 없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4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한편 범행을 주도했던 17살 남학생과 여학생은 구속.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송치된 2명은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가운데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17살 남학생 1명을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에게 폭행을 당한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걸 확인하고 보완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자신의 1살배기 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주택에 사는 A씨가 돌이 막 지난 아이를 때린 뒤 숨을 쉬지 않자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끝내 숨졌고 온몸에 심한 멍자국을 발견한 의료진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계속 울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학대에 가담한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동거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 개관 20주년 기념 오페라 운명의 힘이 공연 하루를 앞두고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전 예당은 예매자들에게 공연 취소와 환불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이로 인해 최소 2천만 원가량의 환불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당은 무대 세트 제작업체 문제로 공연 취소를 결정했다며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지만 해당 업체가 무대 제작이 아닌 조명장치 제조업체여서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전시가 국내 대표 방위사업체인 LIG 넥스원과 600억대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7월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이전한 뒤 처음으로 대규모 투자 협약이 이뤄진 건데요. 새로운 국방산업도시로 떠오른 대전에 대한 기업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방위산업 수출액은 173억 달러, 우리 돈 22조 6,8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방위산업은 그만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방위산업 기업인 LIG 넥스원이 대전시와 631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기업은 유도무기와 레이더, 항공전자와 수중무기 등 다양한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양산해 왔는데 대전 죽동연구소에 위성 레이더 시험장과 작업장을 증설하기로 한 겁니다. LIG 넥스원의 투자는 지난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기존까지 합치면 2천억 원 규모인데 우주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대전을 수출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이후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스트, 에트리와 항공우주연구원 등 대전에 국방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우수 인재와 기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R&D에 사실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받을 이유가 없는 게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수한 자원을 바로 지근해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전엔 지난 7월 방위사업청에 이전했는데 전국에서 방위산업 밀집도가 가장 높은 230여 개 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국방산업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안산 국방 산단 포함해서 추가로 방위 사업을 키우기 위한 산단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고요. 기업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산단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최근 방위산업 혁신기업에 대전 지역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는 등 대전 국방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면서 국방산업 중심도시 도약이 한층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박경기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오는 30일 열립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 양형 기준보다 높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앞선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형이 확정되면 박경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2019년 2월 한화 대전 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진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최영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 사업장 대표 59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전 공장 관계자 5명에겐 금고 2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최 판사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논산시가 지역 우수 영농법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충남도 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국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아시아 한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아시아 한상 바이어들과 유통 관계자들이 대회를 찾아 활발한 수출 상담을 진행했는데 논산시가 충남 수출 비즈니스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가출한 겨울딸기를 비롯해 방울토마토 등 논산 농특산물 수출 상담 부스에 한상과 동남아 바이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논산 지역을 비롯해 67개 국내외 기업 제품이 망라된 전시 부스에서는 수출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때는 수출이 많이 감소됐었는데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 올해는 작년에 이어가지고 훨씬 더 많은 한 200만 불 정도의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22개국 재외동포 한상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한상대회가 국내 최초로 논산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한상대회는 한상 바이어들과 지역 기업인, 특산농가들이 모여 농특산물과 공산품을 소개하고 나아가 수출입 상담에 이어 협의까지 이루어지는 박람회입니다. 베트남,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남아시아에 우리 논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과 그다음에 공산품까지도 수출할 수 있는 전진 기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 논산의 재발견, 또 새로운 발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우리 논산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한상들에게도 딸기를 비롯한 논산과 충남의 농특산물이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어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의 좋은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오늘 이런 한상대회를 통해서 좋은 제품들을 또 같이 만나서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논산시는 한상대회가 정리화되면 논산이 충남도 내 시군의 농산물과 공산품 수출 비즈니스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 한상대회는 국내 강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재외동포 경제인과 지역 경제인을 한데 묶는 글로벌 네트워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시는 서구 둔산동 공작 내거리와 관저동 느리울 내거리 등 2곳에 후면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내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로 그동안 교통 위반 단속이 어려웠던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석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하면서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남 소방이 화재 현장에서 심장이 멈춰 사경을 헤매던 반려견을 구조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청양군 남양면 주택 화재를 진압하다 심장이 멈춰 숨을 쉬지 않던 반려견을 발견했고
소방대원들이 5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반려견이 의식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진단 결과 반려견은 피부 곳곳에 화상 흔적은 있었지만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의 이민성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는 1부 리그 승격, 또 올해는 넉넉하게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는데 이런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뭐 일단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같은 게 되게 좋았고, 또 따지면 저희 팬들이 워낙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또 선수들은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구 한 선수의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선수들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지금까지 달려와서 이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시즌 초반에는 이제 2위, 3위권까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좀 주춤주춤하더니 결국 스플 B로 좀 성적이 이제 마무리돼서 아쉬운데요. 이런 것은 어떤 점들이 좀 문제가 있었을까요? 뭐 첫 번째 이유는 뭐 감독인 제가 뭐 승점 계산이나 또 뭐 전술 전략적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뭐 두 번째로 따진다고 하면 선수 내에서의 경쟁력을 제가 좀 더 유발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저희가 좀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내년 시즌으로 갔을 때는 좀 더 저부터가 좀 냉정한 평가를 해서 선수 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많은 팬들이 이제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승권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팀이 될까요? 아직까지 뭐 냉정하게 보면 우승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내년 목표는 분명하게 ACL 출전권을 따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또 구단하고 상의하고 해서 저희가 부족한 포지션이나 그런 부분을 채워 나갈 거고, 또 좋은 선수들을 다 데리고 온다고 해서 좋은 팀이 되는 것도 뭐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팀워크로서 뭐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선수들을 선별해서 데리고 오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북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국내 리그 우승도 몇 차례 했고 또 아시아에서도 명문 구단은 이제 손꼽히잖아요. 네. 우리 대전 하나 시티즌도 이제 장기적 계획으로 이런 명문 구단으로 좀 발돋움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분명히 모 그룹에서는 그걸 목표로 팀을 재창단했던 부분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몇 년 안에 꼭 우승을 해야 되고 ACL에 참가해서 ACL도 뭐 재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봐도 뭐 전북이나 울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 번에 치고 올라가서 우승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올라가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꾸준하게 강팀으로 가는 게 목표고, 저희가 앞으로는 뭐 하이스플릿에 남아서 강등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탄탄한 저력이 있는 팀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16일 열리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전시가 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전시는 본청과 산하기관, 출자 출연기관 출근 시각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추고 각 자치구 대전경찰청 등과 함께 시험장 주변 교통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오전 6시부터는 시험장 주변 200m의 차량 진출입과 주차를 통제하고 지각생과 환자 수송을 위한 차량이 배치되며 대전 지역 35개 시험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에는 수험생이 정차할 정류소 안내문이 부착됩니다. 또 수능 당일 수험표를 제시하면 대전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보훈단체들의 수건 사업인 대전 유성구 보훈회관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3곳에 분산돼 있는 유성관 내 8개 보훈단체들이 입주하는 유성구 보훈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전체 사업비 75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빈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해충 차단을 위한 합동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KTX와 전철 등 열차에서 빈대가 발견되거나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지만 전국 철도역에 171명 33팀으로 구성된 빈대 방제 기동반을 운영해 매일 1회 이상 소독과 방제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레일 측은 빈대 발생 시 열차 운행을 조정할 수 있게 열차별 비상 편성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